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겉모습은 참 품격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뱉은 말투 하나로 인상을 찡그린 경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호감이 가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설령 큰 잘못을 했더라도 말 한마디에 화가 풀리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 참 많은 돈을 들이지만 실상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말투 하나로 우리의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를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말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투를 바꾸는 정말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그것에 고무되어서 더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싫은 사람에게는 깔끔하게 거짓말을 한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상처받았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마데카소를 마음 한구석에 덕지덕지 발라서라도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할 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삐걱대는 몸을 추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필요한 게 있으니 구멍난 심장을 말끔히 메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적절히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상의 기술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분 나쁜 메일에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어하는 짓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럼에도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이 힘들다면 기억해 두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깔끔한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결정적 순간에 현명한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라틴 댄스 바를 찾아다니며 맛에 빠진 어느 날 그에게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가 급히 쓸 돈이 생겼는데 마침 잔고가 없어서 출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 보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400만 원만 내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린 그 여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말할 때 옆에 계셨군요. 그런데 어쩌죠? 그 돈 이미 주식 투자로 날렸어요. 다음 달 월세도 내야 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번 달 지나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연락드려도 되죠? 선생이란 사람한테서 더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성의 말투가 마음에 듭니다. 내가 해내지 못했던 말투를 한 방에 해치워버리는 씩씩한 말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래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갑니다. 그때 혹시 난처한 제안을 받게 된다면 얼버무리면서 괜히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성처럼 때로는 깔끔한 거짓말로 적절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피 같은 내 돈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한 자존심,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는 왜 못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게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비겁함이거나 소심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증거이니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여생은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것도 못해라고 말한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응, 못해. 모두가 이기려고 할 때 나만이라도 조용히 발을 뺄 줄 아는 게 세상을 그래도 꽤 살아낸 사람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10번 음매에만 해도 목소리가 바뀐다.
모든 말투에는 그에 맞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50의 말투에 30의 목소리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변합니다. 물론 가래가 끓는 듯한 목소리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담배 연기와 술에 찌든 50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럽습니다. 얼굴을 보면 살아온 세월이 보인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그의 품격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분이었습니다. 오랜 방황을 거쳐 현재는 싱글로 살고 있는 그분. 언젠가 다시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상형은 어땠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 아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나 바순 그런 소리를 지닌 남자가 품격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목소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럼에도 문득 나의 목소리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고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했던 말과 비슷한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인문학을 공부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성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약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황소의 울음소리를 하루에 10번만 연습해보세요. 자, 다른 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음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소리의 높낮이와 그 소리의 빠르기를 기억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다소 하이톤입니다. 게다가 말 속도도 빠릅니다. 예전에야 그런 걸 굳이 알아차릴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엔 슬슬 목소리와 말의 속도를 교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높아진 목소리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만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에 걸맞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번씩 울며 소리를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만약을 말하지 않는다.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들 말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그들도 합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속에 던져진 그들이기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했다면, 만약 그때 고금리 대출에 손 떼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 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마음의 아픔뿐입니다. 어디 죄수뿐일까요?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만약의 목록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약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지키기일 수도 있으니 무작정 배척해야 할 단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의 그늘에 깊게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부함에 반항하고 반역해보는 건 꽤 괜찮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만이 성공에 이릅니다. 세상에 이야깃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만약에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끄러운 과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큰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달콤한 권유에 혹해서 매수한 이른바 작전주였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 제법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관계에서의 서투름을 탓했습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음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서투름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 이전에
저의 입과 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통하는 것을 원했고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기대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저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겼고 직업적으로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들은 지금 돌이켜봐도 참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나쁜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세상에 내뱉는 경솔한 입과 달콤한 말들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더 잘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과 귀 그리고 말투만 잘 가다듬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범준의 책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는 배움입니다. 이제는 후회하며 과거의 만약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부터라는 결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죠. 깔끔한 거짓말로 건강한 관계의 거리를 지키고 할 수 없는 것에는 솔직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또한 목소리와 말투를 가다듬어 하루 10번의 연습을 통해 더 품격 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진부함을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용기 있게 그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